오늘 디자인 수업은 일단 예고했던 것처럼 그 레퍼런스나 아니면 콘티 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주제를 나누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실습 2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를 저희가 시안을 보내기도 전에 먼저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잘 찾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찾을 때 분위기에 맞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분위기나 색감이나 이런 거에 맞는 레퍼런스 찾는 거는 잘 하시는데 레이아웃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찾는 거엔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사항을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GPT를 활용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눴던 내용들을 먼저 전부 선택을 한 후에 Ctrl+C, Ctrl+V로 GPT에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요약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깔끔한 디자인, 비즈니스 중심적인 메시지, 강조 문구를 포함해주세요. 이걸 바탕으로 레퍼런스를 찾으면 좀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획안과 레퍼런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레퍼런스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는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으로 보내주기만 할 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반영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능력으로 알아서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기획안을 바탕으로 어떤 레퍼런스를 찾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뒤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 기획안과 클라이언트 이렇게 2가지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는 기획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안이 제일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작업물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덩어리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느냐? 텍스트나 사진 같은 거는 구분을 해야 되고 이 안에서도 위계나 길이에 따라서 덩어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계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덩어리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나의 덩어리를 묶을 수 있는지 구분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한 후에 덩어리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해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서비스 이름, 어떻게 보면 소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진은 항상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 덩어리감을 생각해주고 앞으로 레퍼런스를 찾아보면 돼요. 다음으로는 원하는 색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색상은 첨부한 사진과 어울리게 부탁드려요 라는 말을 했다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물론 디자인 센스가 좋은 분들은 바로 이미지가 떠올라서 색감을 고를 수도 있겠지만 색감을 고르기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획안과 클라 레퍼런스의 구성과 레이아웃이 다른 경우에는 클라 레퍼런스는 분위기, 색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레이아웃은 기획안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덩어리감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컬러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레퍼런스는 보통 이제 레이아웃을 참고해달라는 의미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색감이나 분위기를 참고해달라는 느낌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배경은 흰색으로 깔려있고 포인트 컬러로 레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단순화해서 추상화해서 시각화해서 그려보게 이런 식으로 레드는 얇게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배경은 흰색이고 요소들이 한 이 정도 비율로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레퍼런스를 찾거나 아니면 만들어 볼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레퍼런스 찾을 때 팁이 있는데 이렇게 클라 레퍼런스가 왔다고 했을 때 비슷한 느낌의 레퍼런스 찾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얘를 GPT에다가 복붙하고 해당 이미지와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검색해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적절한 얘가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레퍼런스를 찾기보다는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GPT에다가 클라 레퍼런스를 복붙해서 보내고 걔를 묘사하라고 시킵니다. 아까 잡았던 그 덩어리감 구조와 유사한 애가 나오면 걔가 레퍼런스 후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걔를 이제 직접 시안을 만들 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분위기나 색감이나 레이아웃 자체의 배치 같은 게 좀 괜찮다 싶으면 레퍼런스로 채택해서 클라이에게 보내면 되겠죠. 아까 여기 덩어리감 생각한 거랑 동일하게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포함해야 되는 덩어리들이 차곡차곡 들어갈 수 있는 레이아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레퍼런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넣고자 하는 건 이미지 덩어리이고 찾은 레퍼런스는 그 위치에 텍스트 덩어리들이 있더라도 비율이 유사하다면 그러니까 텍스트들 그냥 빼고 그 안에 바로 이미지 넣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큰 틀에서의 레이아웃은 유사하고 작은 덩어리들을 교체하거나 변경만 하면 괜찮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4가지 섹션 위로 올리고 본문 아래로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수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시간이나 노력도 크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유사한 레이아웃들은 그냥 레퍼런스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을 듣자면 첫 번째로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는 경로는 진짜 무수히 많으니까
편한 대로 하면 되고 그때그때 맞는 걸 사용을 하면 되고 중요한 점은 있어야 하는 덩어리들이 포함된 레퍼런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덩어리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고 레퍼런스를 찾으면 좋겠고요. 내가 제시하는 레퍼런스는 스타일 레퍼런스일 뿐만 아니라 레이아웃 레퍼런스이기도 한다. 보내주신 레퍼런스랑 너무 다른데요. 레이아웃이 이렇게 달라진 건 제가 바라지 않았는데요. 같은 소리 만들 수 있으니까 꼭 레이아웃이 적절한 레퍼런스를 찾아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디테일 같은 거는 아이디어가 고갈될 수도 있고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핀터레스트에 찾아보면은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원하는 느낌의 디자인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최대한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예를 들어 나왔다 하면은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덩어리나 덩어리 사이에는 얇은 실선으로 구분 짓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 선은 위에 있는 사진 요소와 최대한 이 경계를 맞춰서 딱 끊어서 그려야겠다. 그리고 제목은 세리프치를 사용하는 것이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겠다. 그 데이트나 로케이션 같은 거는 뒤에 이렇게 점으로 마무리하면은 뭐 땡땡이나 이렇게 선 같은 걸로 구분 짓지 않더라도 세련되게 구분 지을 수 있겠다.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딕을 사용하지만 만약에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여백이 너무 없어지는 경우에는 장평을 조절을 해서 가로로 압축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등과 같이 최대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디테일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내용을 총정리하자면 먼저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과 덩어리를 대화나 보내준 이미지를 참고해서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맞는 레퍼런스를 찾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 레퍼런스 위에 요소들을 머릿속으로 혹은 스케치를 통해서 대입을 해보고요. 네 번째로는 각 요소 간의 연결과 디테일한 디자인적 요소는 핀터레스트에다 검색해서 찾아보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조합해서 완성도 있게 작업물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습을 2가지 진행해 볼 건데 제가 일부러 빨리 끝내려고 너무 랩을 한 것 같긴 하네요. 회사 공식 계정에 올라갈 깔끔하고 심플하고 신뢰감이 가는 스타일의 카드뉴스 제작해주세요. 라고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덩어리를 잡는 거를 해보면서 적절한 레이아웃이 적절한 레퍼런스를 골라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7가지 후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레퍼런스로 보내는 게 가장 적절할지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번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5번이 가장 적절한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운의 당첨자는 누구일까요? 저도 사진 배열이랑 그리고 타이틀 제일 큰 거 기준으로 선정했고 사진이 위아래로 순서대로 놓이는 것보다 옆으로 놓이는 게 더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해. 보통 당첨자 발표나 이벤트성 카드 뉴스는 좀 귀엽거나 알록달록하거나 눈에 띄는 경우가 많은데 클라가 요청한 내용이 신뢰감이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미캔에 있는 그런 이벤트 전용 카뉴 레퍼런스 진짜 많은데 걔네를 활용하기보다는 덩어리감을 기준으로 다른 레퍼런스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덩어리를 기준으로 레퍼런스 찾는 거에 적절한 예시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 잘 하신 것처럼 이미지 덩어리를 하나 넣고 있는 본문 덩어리가 총 3개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감을 정리해보면 이 정도가 되겠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서 이 덩어리들을 직접 배치해봐도 좋지만 요리조리 그냥 이것 자체만으로 배치를 해보면서 대충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야지 적절한지를 감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번 레퍼런스를 수정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리 융통성을 발휘를 하더라도 가로로 긴 영역들에 사진을 넣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은 레퍼런스냐면 위쪽에 소제목이나 제목이 하나 들어가고 중간에 큰 사진 이미지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고 아래쪽에 긴 본문 덩어리가 들어가는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목, 사진, 본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기획안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괜찮은 거는 위쪽에 이제 제목이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섹션이 3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러한 요소들 사진으로 변경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줄글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줄글 덩어리가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얘네를 세로 길이를 줄여서 위쪽으로 올리고 얘도 위쪽으로 올려서 줄글을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구조가 예쁘게 놓여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네모 요소들도 전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느낌으로 오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불균등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는 이벤트성 카드 뉴스에 어울리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사실 얘 위치 바꾸고 사진 정사각형으로 조절하고 하기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괜찮은 레이아웃이라고 채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실습 1도 끝났고요. 실습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핀터레스트에다가 디자인 예시를 검색을 해서 그 예시에서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 따올 수 있는 점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각자 얘기한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좀 디자인 검색해서 찾아볼 때 이런 것들까지도 공부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예천님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먼저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 사각형, 정사각형을 좀 활용을 해서 그리드형 배치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좀 자칫 평범해 보일 수 있는 폰트인데 이런 식으로 아래에 조금 삐져나온 그런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2017에서 이 동그라미 안에 점을 하나 찍거나 이런 식으로 살짝의 변형을 주어서 약간의 진부한 느낌을 탈피를 한 것이 되게 잘 만든 디자인적 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진이 독특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려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디자인적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작은 크기의 폰트를 사용해서 윗부분에 있는 큰 크기의 폰트랑 대비감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 모든 사각지대가 꽉 차지 않게 만들어준 부분이 눈에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앞에서 그리드나 타이포그래피 같은 걸 다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보이는 것만 하자면 도형이나 직선 같은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에서. 근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영어에 저기 R에 삐져나온 그 직선을 넣는다든지 2017년 저기에다가 안에 도형을 넣어가지고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끔 글씨까지도 신경을 쓴 게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얘기 나눠봤는데 들으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색감에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분들은 타이포그래피를 보고 어떤 분들은 그리드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디테일한 요소들을 신경 써서 보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시각에 따라서 같은 디자인 작품을 보더라도 보는 것이 다르고 어떤 거에 집중해서 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얘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서 찾아봐야겠다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이고요. 오늘 덩어리감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디자인 검색해보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